예로부터 깨끗하고 맑은 피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의 바람이자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절세 미인의 대명사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는 값비싼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고 9개의 방에 약초를 가득 채워놓고 맷돌과 가마를 설치해서 직접 화장품 공장을 운영했다고 알려졌고요. 중국의 양귀비는 살구씨 가루와 사양, 계란 흰자를 조합한 오콩고르, 조선 최고 미녀라 불리는 장희비는 옥두, 율무, 팥가루 등을 섞어 만든 팩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잡티 하나 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려는 욕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부 잡티는 안녕! 깨끗한 피부 만드는 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잡티 3대장, 기미, 검버섯, 잡티. 무엇인가? 먼저 얼굴에 나타나는 잡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거리이자 가장 치료가 어렵고 까다롭다는 그것,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는 얼굴과 노출 부위 진피에 발생하는 불규칙한 모양의 색소질환으로 주로 30, 40대 여성에게 발생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 얼굴 전체가 기미로 덮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계 대상 1순위인 셈인 거죠. 두 번째, 주로 장년이나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검버섯입니다. 얼굴, 손, 어깨, 팔, 이마 등 피부 표피에 발생하는 피부상의 얼룩으로 자외선 노출과 노화로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발생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색이 진해지면서 경계가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양도 색소도 규칙적이지 않고 균일하지 않은 잡티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미, 검버섯, 잡티 구별법, 기미, 검버섯, 잡티 자가진단법. 사실 기미, 검버섯, 잡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돌출된 다양한 크기의 갈색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미는 눈밑이나 이마 등에 갈색 색소가 뭉쳐서 넓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잡티는 둥근 반점 모양으로 주로 눈 둘레에서 시작해서 뺨까지 무리를 지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미는 한쪽 얼굴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쪽 대칭으로 나타나는 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잡티가 흐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미와 구분하기 어렵고 색소질환은 보통 혼재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원인, 기미가 왜 생기미?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기미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입니다. 임신의 표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임산부의 50에서 70%에게 기미가 생깁니다. 임신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햇빛입니다. 가장 중요한 악화 요인인데요. 햇빛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이 문제가 되는데,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있는 색소 중에 검은 색소인 멜라닌을 형성하는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많이 형성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기미는 여름철에 심해지고 햇빛이 약한 겨울철에는 흐려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관여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미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임신이나 피임약 같은 호르몬의 변화에 이어 자외선에 의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종의 노인성 변화로 모낭 표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 목, 손이나 팔목 등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많이 생겨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경향도 있는데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검버섯이 있으면 대부분 유전됩니다. 잡티는 갑작스러운 햇빛 노출이나 피부염, 모낭염, 외상 등을 앓고 난 흔적으로 발생합니다.
대개 햇빛 노출이 잦은 얼굴이나 손등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잡티를 일광흑자라고 합니다. 잡티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지금 제가 얘기한 원인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발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피부에 자극이 닿으면 잡티들이 점점 더 넓은 부위로 발생하거나 더 짙어지게 됩니다. 고로 자외선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태양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주고 각질층이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얼굴뿐 아니라 어깨, 목, 팔, 손 등에 발라주면 주름과 기미,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염증과 멜라닌 색소 침착에 의해 피부 흑색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여기서 잠깐! 고조선 때도 자외선 차단제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후한서에 따르면 고조선 음루인은 돼지기름을 몸에 발라서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돼지기름이 일종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 것이죠. 이처럼 자외선 차단은 옛날부터 필수였던 셈인데요. 다행히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좋은 자외선 차단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또 어떻게 발라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고르기. 자외선 차단제,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지수를 보아야 합니다. 이 지수는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1부터 50까지 숫자로 표기되고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기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SPF 15랑 SPF 50은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숫자만 본다면 차단 효과가 3배 이상 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의 양이 1일 때 SPF 15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의 1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SPF 15의 자외선 차단율은 93.3%로 SPF 50의 자외선 차단율 98%와 불과 5%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바로 외출하면 무용지물.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으니 오늘부터 외출 직전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볼까 하셨다면 안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는 시간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아니, 무슨 먹는 약도 아니고 단지 제품을 바르는 건데 바르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 표면에 균일하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균일하게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에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그을릴 수 있어서 되도록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발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땀이나 피지,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바른 선크림은 낮이 되면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바를 때 효과를 유지하고 싶다면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도 자외선은 존재한다. 실내에서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하는 이유.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자외선을 피할 수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집에서만 계신다고 해서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심하다가는 야외보다 집 안에서 더 많은 자외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때문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는 자외선의 70%가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창가 앞에서 잠이 든다거나 공부나 작업 등을 해서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잡티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으시는 기사분들의 경우 운전석 창 쪽과 가까운 왼쪽 얼굴이 오른쪽에 비해 색소 침착이나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출퇴근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있으면 햇빛을 쫙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도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는 빛으로 인한 손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의 경우 햇빛이 직격으로 들어오는 낮에는 커튼을 쳐서 생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 좋고요. 이 경우 커튼이 자외선 차단이 되는 재질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칠레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멀리하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제발 이 행동만은 하지 마세요. 피부를 망치게 하는 행동.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잡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 때문에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제발 이 행동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얼굴 세게 비비지 마세요. 얼굴 비비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세수하거나 화장품을 바를 때 얼굴을 세게 비비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잡티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세안할 때 피부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군 후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물기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곳을 조심하라. 바로 사우나 찜질방입니다. 환절기에 뜨끈하게 몸 한번 지지려고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우나, 찜질방과 같은 고온의 장소에서는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이 생기거나 더욱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 가신다면 고열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얼굴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고 뜨거운 쪽을 등지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와 찜질 후에는 잃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고 피부에 보습 제품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커피나 탄산음료는 가급적 먹지 마세요. 카페인 성분은 멜라닌을 자극해서 피부를 어둡게 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 공급을 저해하기 때문에 커피나 탄산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